안녕하세요. 네, 저는 길병원의 방사선 안전관리자 이용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트리움을 이용한 간암 치료, 특히 TARE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의학과와 핵의학과가 협업해서 이루어지는 치료의 실제 사례와 과정을 다룰 예정입니다.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학제 검사 및 치료가 방사 안전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AR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트랜스 아테리얼 레디오 엠볼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간 종양으로 혈류를 공급하는 동맥을 통해 방사성 유리 미세구를 전달해서 종양을 직접 공격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보통 간암에, 간 종양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치료법은 기존의 화학 색전술과 다르게 방사선을 사용하여 정상 간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특히 TARE의 원리, 적용 사례, 그리고 임상에서의 어떤 장점, 핵의학과, 영상의학과의 협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먼저 화학적 색전술, 전통적인 어떤 화학적 색전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화학적 색전술은 간암 치료에서 종양으로 혈류를 차단하고 항암제를 종양 내부에 전달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TAC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CTAC 그리고 DBTAC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 CTAC는 전통적인 어떤 화학적 색전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항암제와 그리고 리피오돌이라고 하는 어떤 기름 기반의 조영제를 혼합해서 종양을 공급하는 혈관으로 주입한 뒤에 이 혈류를 차단하는 색전 물질을 주입을 합니다. 리피오돌의 역할은 항암제가 종양 내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또 엑스레이를 촬영했을 때 어떤 종양의 위치를 추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전통적인 화학적 색전술의 목표는 혈류를 차단하고 또 항암제 독성 효과를 동시에 종양에 전달하는 게 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통적인 화학적 색전술에서 조금 더 진화된 방법이 이 DBTAC라고 하는데요. 약물 방출 미세구를 이용한 색전술, 이렇게 우리가 불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미세구를 이용하는데요. 이 미세구는 종양의 혈액 공급을 차단하고 또 항암제를 지속적으로 방출합니다. 그래서 보다 또 강력하고 장기적인 항암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화학적 색전술보다 항암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그러니까 정상 조직으로 확산되는 걸 최소화하고 부작용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런 방법,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화학적 색전술에는 몇 가지 부작용이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발열, 복통, 구토, 어떤 피로감, 이런 증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떤 종양의 괴사와 염증 반응 때문에 특히 발열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치료 후에 입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정상 조직에도 미치는 영향이 꽤 큰데요. 이 항암제와 색전 물질이 종양뿐만 아니라 정상 간 조직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간 기능이 약한 환자에게는 이 색전술이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한 번의 시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반복 치료의 필요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치료를 반복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치료 효과에 제한성이 있는데요. 이 종양혈관이 잘 발달하지 않은 경우 항암제와 색전 물질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문맥 혈전증이 이 동반된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라스피어라고 하는 TARE와 또 이 화학적 세천술과의 어떤 큰 차이점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일단은 화학적 세척술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항암제를 이용한 화학적 효과, 그리고 혈류 차단 효과, 네, 이게 이제 주된 메커니즘인데요. 이 TARE는 그 방사선을 기반으로 해서 종양을 직접적으로 타겟을 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트리움이 베타선을 내게 하는 방사선 그 동위원소잖아요. 이트리움을 종양에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서 방사선을 이용해서 종양을 치료하는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 화학적 색천술은 여러 번의 치료를 해야 되는 반면에 이 TARE는 단 한 번의 치료로도 높은 효과를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TAR이라고 하는데요. 이 TAR이는 사실 테라스피어라고 하는 이게 제품명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테라스피어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 테라스피어 전에는 서스피어라고 하는 형태도 있었는데요. 두 개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네, 이런 차이도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주로 이 테라스피어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 테라스피어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TARE는 이제 그런 우리가 술의 이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시술의 명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테라스피어는 뭐 그야말로 제품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테라스피어는 이트리움이 방사선 동위원소잖아요. 그렇죠? 이 이트리움이 포함된 유리 미세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유리 미세구로 되어 있고요. 이 미세구가 혈관을 통해 종양 부위에 정확히 우리가 전달을 시킬 수가 있고 종양에만 고용량의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요. 방사선이 정상 간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적고요. 또 환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색전 증후군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이트림이냐?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이오다인 131일 수도 있고, 그쵸? 사실 그 핵의학과에서 어떤 종양을 치료하는 가장 큰 이 포션은 아이오다인 131을 이용한 갑상선 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갑상선 암 치료의 아이오다인 옥소 계열은 이 갑상선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으로 옥소를 사용하는 경우요. 최근에 사용하는 또 치료 중에 하나는 전립선 암 치료가 있습니다. 이 전립선 암 치료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발표를 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이 전립선 암 검사와 전립선 암 치료가 또 큰 대두로 네, 회계학과의 어떤 큰 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도 이 이트리움이 아니라 다른 갑상선 암 치료 같은 경우는 루테슘이라고 하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을 하고요. 이 TARE 같은 경우는 이 이트리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트리움을 사용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순수 이 베타 방사선, 베타 마이너스 선을 우리가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100% 퓨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100% 퓨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퓨어라고 하면 뭐한 95% 이상, 네,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퓨어라고 하면 순수한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순수하다고 하면 100%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 이 방사선에서는 100%라고 하는 거는 좀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 이 이트륨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알려진 건 우리가 정말 다른 방사선은 안 나오고 이 베타선만 방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베타선뿐만이 아니라 이 베타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뿐만이 아니라 베타 플러스 붕괴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주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이 베타 플러스 붕괴가 일어나게 되면 어, 주변의 자유전자와 만나서 511kV의 감마선이 방출되잖아요. 이게 이제 소멸방사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학생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소멸방사선이 아주 드물게 방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이 TARE 시술을 하고 나면 어, 패시티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24시간 이내에 패시티를 검사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아주 드물지만 이 몇 개의 이 베타 플러스 붕괴를 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 외에는 네, 이렇게 아주 순수한 베타선이 방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리적 반감기는 64.1시간이고요. 우리가 치료 후에 11일 이내에 전체 방사선의 94% 정도가 방출되는 것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자, 네, 이런 특징 때문에 우리가 이 종양 치료에 좀 적합한 방사선 중에 네,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종양을 치료하는 할 수 있는 베타선을 방출하는 그런 그 동위원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 TARE 검사에서 테라스피어가 있고 또 서스피어라고 하는 네, 그 제품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두 개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테라스피어 같은 경우는 아까 유리 미세구에 이 이트륨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스피어 같은 경우는 레진에 그렇죠? 레진에 이 이트륨이 묻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재질이, 테라스피어 같은 경우는 유리 매트리스 내부에 이 이트륨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서스피어 같은 경우는 어, 미세구 표면에 이 이트륨이 코팅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레진으로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베타선을 안정적으로 방사선을 검출할 수 있는 거는 테라스피어가 좀 더 장점이 네, 있습니다. 사실 많은 특징들이 이 테라스피어가 큰 장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서스피어보다는 테라스피어를 더 훨씬 많이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방사선 강도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유리구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고용량의 방사선도 포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라스피어가 매우 높은 방사선의 효율을 또 보이고 있고요. 레진 같은 경우는 네, 조금 더 미세구가 많이 필요한, 네, 그러니까 같은 용량의 방사선을 구현하려면 이 미세구가 많이 필요한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또 투여 용량의 어떤 유연성도 이 테라스피어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입 시간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 주입 시간 같은 경우도 이 테라스피어 같은 경우는 5분 이내로 아주 짧게 주입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서스피어 같은 경우는 10에서 2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떤 의료진의 피폭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피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테라스피어가 좀 더 장점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색전 효과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색전 효과와도 마찬가지로 이 테라스피어가 훨씬 더 좋은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효과라고 하는 거는 이 테라스피어가 색전 효과는 최소화되고 방사선을 종양에 많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 설스페어 같은 경우는 색전 효과가 좀 커요. 색전 효과가 커서 혈류를 많이 차단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종양에 전달할 수 있는 거는 이 테라스피어가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설스피어 같은 경우는 혈류도 막고 그다음에 방사선도 전달하고 하는 건데 방사선의 전달이 조금 더 미흡하다. 색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검사 우리가 방사선을 주입하는 시간도 짧고 그다음에 고용량도 우리가 주입할 수 있고 이런 몇 가지의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현재는 테라스피어를 조금 더 많이 쓰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테라스피어 또 이 TAR이 이 글래스 기반의 TAR이가 어떤 질병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인디케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이 간 종양과 그리고 간 전이암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 현재 43개 이상의 유럽 의료센터에서 이 테라스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2015년도 기준인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1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훨씬 더 많은 센터에서 이 테라스피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적응증을 보시면요. 미국은 이 절제할 수 없는 간암, 절제할 수 없는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승인을 받았고요. 특히 간 동맥 카테터를 배치할 수 있는 환자에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 혈전증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환자의 임상평가에 따라 문맥 혈전증이 있어도 검사를 할 수가 있는 미국의 적응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에서도 간 종양 그리고 간 전이암 그래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 세계의 어떤 간암 추이에 우리가 이 치료 방법을 보면요. 이 미국에서는 이미 그 전통적인 색전술하고 TAR이, 테라스피어를 거의 비슷한 비율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한국은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요. 이게 2020년 자료, 22년 자료인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사실 22년에는 이 테라스피어를 거의 안 썼거든요. 잘. 사실 처음 인허가를 받은 거는 서스피어를 기반으로 해서 인허가를 받았고요. 이제 그 이후에 테라스피어가 나오면서 이제 현재는 테라스피어를 좀 쓰고는 있는데 사실 22년도만 해도 이 이트름 치료 가남에서 이트름 치료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23년도 작년부터 케이스가 점점 늘어서 올해 이제 케이스를 어, 그래도 꽤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요 회사에 한번 문의를 했는데요. 이미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세브란스, 성모계열 이런 빅5 병원에서는 이 테라스피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인천 지역에서는 저희 병원이 좀 많이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 TC는 저희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 해당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 TARE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간암이 발생이 되면 서저리를 하는 경우가 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긴 하죠. 근데 수술이 안 되는 환자들을 이 TAR로 하는 경우가 TAR로 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술이 안 되는 환자들, 그렇죠?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TAR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TAR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 사항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 몇 가지 준비 사항이 필요한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병원 측면에서는 이 이트륨에 대한 인허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시술이 이루어지는 인터벤션실의 어떤 사용 허가, 네, 그리고 일시적 사용 장소에 대한 승인 허가, 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동위원소의 어떤 코드, 예, 코드 작업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료진들의 방사선 작업 종사자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술이 이루어지는 곳은 영상의학과이긴 한데 실제로 동위원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위원소를 상시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이 TAR이가 있을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일시적 사용 장소라고 하는 형태로 인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작업 종사자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작업 종사자 플러스 관계 종사자가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네, 업체 측에서는, 네, 이 코드 작업도 해야 되고, 또 시술을 하려면 또 교육도, 네, 해야 되고요. 어떻게 우리가 동연서를 주입해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계학과와 영상의학과의 어떤 역할들을 보게 되면요. 회계학과는 일단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영상의학과의 어떤 인터벤션실에 일시적 사용 장소 인허가를 네, 받아야 되고요. 영상의학과에서는 방사선 동위원소 작업 종사자 우리가 교육이 돼야 됩니다.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 종사자로 등록이 되고 교육을 네, 이수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어떤 이트리움뿐만이 아니라 이트리움 치료 전에 어, 그 MA를 통해서 렁 션터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젝션도 핵약과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터벤션실에서 인젝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동위원소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일시적 사용 장소의 인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테라스피어의 그 이트리움 공급은 그 세안산업에서 우리가 하게 되고요. 이 세안산업 통해서 어떤 납품 일정 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네,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포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의학과에서 마찬가지로 이 작업 종사자가 이루어지면 마찬가지로 회계학과의 안전관리자에게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보고를 하고 교육과 건강검진 이런 것들이 모두 완료가 된 후에 시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시술 단계에서 일단은 사전 작업인 건데요. 이 TAR이를 하기 전에 일단은 플래닝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NGO 플래닝을 하고 그다음에 해경과에서 이 MAA 인젝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렁션토를 우리가 보게 돼요. 또 볼륨도 인퓨전 영역의 볼륨도 측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간의 어떤 종양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볼륨도 측정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렁션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오늘 화요일인데요. 그 어제, 아니죠. 오늘이죠, 오늘. 네, 오늘 저희도 이 렁션터를 측정하신 환자분이 계세요. 이 TA를 하기 전에 사전 검사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 메시지로 보니까 이 션터가 49%가 나왔어요. 그래서 TAR이는 못한다라고 네,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그 간에, 이 간암에 방사선이 가야 되는데 이게 폐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TAR에 적합하지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네, 고려해서 시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게 되고요. 이 시술의 일정을 통해서 시술의 일정이 정해지면 어, 이게 이트름이 해외에서 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수입이 돼서 통관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기관에 배송이 되는 날짜까지 고려를 해서 시술 시간을 고려하게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 당일에는요, 입고된 이트륨을 측정을 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주문한 용량이 맞는지 네, 확인을 하고 그리고 네, 어, 동의원서를 가지고 인터벤션실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술을 하게 되겠죠. 그 시술이 끝나게 되면 어,
그 시술한 테이블, 그다음에 환자, 그다음에 종사자들 이런 오염도나 그다음에 어떤 촬영실이나 그다음에 이런 폐기물 이런 곳에 오염도도 측정하고 설량률도 측정을 해서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보관 이제 따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오염이 된 곳이 있으면 제염도 하게 되는 네,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설이 끝나고 포스트 스캔을 핵약과에서 PET-CT로 보통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간혹 스펙트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PET로 대부분은 하고 있고 저희는 24시간 이내에 어, 검사를 하게끔 네,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치료에 대해서 이 TAR이 어떤 치료의 아까 설명드린 몇 가지 어떤 알고리즘,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치료 계획 단계, 그리고 실제 치료 단계, 그다음에 사후 단계, 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떤 종양의 볼륨을 측정하기 위해서 엔지오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렁 션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MA를 통해서 렁 션터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결정을 하고 네, 시술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후 관리는 네, 환자 이제 추적 관찰을 하게 되고요. 이제 치료가 얼마큼 잘 되었는지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재시술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했는데 올해 다시 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간혹 가다. 그렇게 되면 확실히 간암의 어떤 사이즈도 줄어들고 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치료하기 위해서 재시술하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타겟의 어떤 볼륨, 그다음에 도즈를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렁 셔터가 얼마큼 되었는지 네,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실제 이제 치료 우리가 단계인데요. 자, 실제 치료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당일날 오면은 이렇게 이트름을 도즈 칼레브를 통해서 실제 용량이 얼마큼인지 네, 확인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업체 담당자가 시술 시간이 얼만큼이고, 그다음에 시술 당일에 예상되는 용량은 얼만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메일로 리포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리포트와 실제 측정한 게 일치하는지 네, 확인을 하고 저는 이 동의원서를 가지고 이팀으로 가겠죠. 그러면 실제 인터벤션실에서는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고, 보시면 1번 같은 경우가 이제 인젝션 할 수 있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요 유리 박스 같은 게 보이는데요. 여기에 동위원소를 주입을 하고 차폐를 하는 겁니다. 이 이트리움은 베타선이 나오기 때문에 베타선은 어, 이 플라스틱이라든지 네, 이런 걸로 차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투명한 케이스에 넣어서 작업을 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측정을 위한 측정기도 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폐기물을 옮길 수 있는 네, 그 이동 보관함이 네, 추가가 돼서 오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지금 이 네모 박스 안에 실제로 동의원서를 넣고 인젝션 할 수 있는 준비를 네,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술이 끝나면요. 이렇게 폐기물은 폐기물 봉투에 다 넣고 그다음에 의료진의 어떤 그 피폭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네,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고 남아있는 폐기물이라든지 어떤 라인 이런 곳에 방사선이 오염된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제염이 필요하면 제염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폐기물이 있으면 폐기물도 방사선 폐기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 선량률도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환자한테서는 사실 베타선이 밖으로 방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1m 선량에서 얼마큼 측정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 1m 선량이
동의원소마다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 선량이 넘게 되면 입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원이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도 네,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의 어떤 적응증을 조금 더 상세히 이렇게 보시면요. 일단은 가남에서, 그렇죠? 가남에서 이 TARE를 시행하게 되고요. 가남에 굉장히 최적화된 방법이라고, 수술이 안 되는 가남에서 아주 최적화된 방법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사례를 보면요. 이 고주파 열치료, RFA라고 하는 고주파 열치료가 어려운 5cm 이하의 우리가 가남에서도 TRE를 사용을 해서 이 간암의 사이즈를 줄이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CT에서 4cm의 종양이 확인되었고, 그리고 테라스피어를 이용해서 이 TRE를 시행을 했고, 18개월 후에 종양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CT를 찍었을 때 정상 간 조직도 잘 보존이 됐고, 그다음에 간암의 흔적도 많이 없어진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가 이 TAC, 우리가 전통적인 화학적 색전술이 잘 안 될 것 같은 우리가 종양인 건데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인 화학적 색전술이 잘 안 되는 분이고, CT에서 7cm의 종양이 확인되었고, TAC 대신에 이 TARE를 시행한 그런 경우입니다. 자, 시술 후 1년 후에 1년 후 CT에서 완전히 치료가 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로컬리 어드밴스 간암인데요. 그렇죠? 국소 진행성 간세포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맥 혈전증이 있는 분의 수술이 있고요. 이 RFA 이후에도 남아있는 종양이 네, 1.6cm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테라스피어를 우리가 시행을 했고요. 테라스피어 후에 문맥 혈전증도 사라지고 병변이 감소한 사례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 혈전증이 있는 분도 이 테라스피어를 이용해서 치료가 된 네,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수술하기 어려운 5cm 이상의 간암 환자인데요. 이 부분 CT에서 12cm의 이 종양이 네,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색전술을 네, 시행을 했고, 네, 그리고 TARE도 시행을 했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수술 후에 5년 후에는 네, 간도 어느 정도 좀 보정이 됐고, 그다음에 큰 어떤 종양의 흔적도 많이 없어진 네,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네,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영상의학과와 해외학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이 어떻게 방사선 안전관 측면에서는 어떤 점이 중요한 건지 네, 이런 것들을 짧게 그리고 TARE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회계학과에 있지만 영상의학과와 같이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짤막하게 한번 네,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ARE 같은 경우는요, 영상의학과에서 어떤 환자의 혈관의 구조, 그다음에 종양의 사이즈, 네,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을 하고,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회계학과 같은 경우는 방사선 동위원소의 어떤 관리, 그다음에 폐기물의 관리, 그리고 교육, 건강검진, 어떤 종사자의 관리, 그리고, 이 방사 선량률 측정, 오염도 검사 이런 안전관리
관리와 어떤 동의원소의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네, 회계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부서가 긴밀히 소통하고 또 역할을 명확히 분담함으로써 치료의 정확성과 그리고 효과 그리고 어떤 방사능 안전관리에서의 관리 이런 것들을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네, 하는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짧은 강의 시간 동안에 제가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아주 어,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더 재밌는 이야기로 한번 찾아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